안녕하세요. 호호 패브릭 스튜디오입니다. 두 번째 호호 챌린지는 디자인의 기초 문법이자 눈의 작동 방식 설명서라고 볼 수 있는 게슈탈트 형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의 시각은 풍경을 하나하나 낱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인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 이론은 밤하늘을 보는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북두칠성이나 오리온자리 같은 모양이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 별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점들을 연결해서 의미 있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음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음표 하나하나는 그냥 소리지만 모이면 멜로디가 되어서 슬픔이나 기쁨을 주는 음악이 되죠.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점 하나는 그냥 점이지만 이 점이 모이면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로고, 포스터, 웹사이트를 볼 때 우리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이 점들이 이루는 전체 패턴을 먼저 인식하죠. 자, 이 그림 어딘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 열을 맞춰주고 싶기도 하고 왠지 저 점이 이 밑에 있는 점들을 공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자인 작업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모지 많이 보셨죠? 이 이모지는 콜론과 가로의 조합일 뿐이지만 특정 배치로 놨을 때 웃는 얼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같은 요소를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슬픈 얼굴이 되기도 하죠. 결국 디자인은 요소 하나하나를 잘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디자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디자인이 타고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의 영역인 거죠. 별자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누구나 배울 수 있듯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기 챌린지를 해내기 위해서는 게슈탈트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슈탈트 심리학은 형태 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거창한 이론은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를 설명하는 관찰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은 눈의 작동 방식 설명서? 이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 눈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해서 디자인에 우리는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이 문장을 아주 쉽게 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조각이 모였을 때 우리 눈은 그 하나하나를 따로 보지 않고 그 여러 조각이 뭉쳐있는 뭔가 더 큰 의미 있는 형태로 묶어서 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들이 쫙 있습니다. 점이에요. 커다란 동그라미, 색상이 있는 동그라미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동그라미가 쭉 있으면 점 여러 개일 뿐인데, 자, 우리는 이 점들이 네모난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면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점을요, 이 중간에 몇 개의 동그라미를 없애고 이 사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채웠을 때 이 점을 주인공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동그라미들만 쭉 있는 네모 박스였는데, 자, 요거를 한번 옆으로 복제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왼쪽에 있는 이 네모난 박스 안의 점들은 그냥 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건 어때요?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나머지 동그라미 크기와 일정한 간격과 어긋나는 동그라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벌써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이 위치에 이 크기로 있으면서 이 나머지 점들을 배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주인공이었던 점을 하나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주인공, 아까 주인공이었던 아이를 하나 이렇게 찍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거를 아무데나 한번 놔볼게요. 자, 저는 분명히 아무데나 놨는데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혹시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뿅뿅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자, 원래 동그라미는 점 하나 찍으면 그냥 점 한 개였어요. 분명히 점 한 개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점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 점에 이 루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루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점은 그대로인데 우리 눈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서 더 큰 그림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이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점들을요, 조금 더 일정하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요, 조금 아까보다는 일정하게 한번 놔보고, 자,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있다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밑으로 뭔가 Y 같기도 하고요. 옆으로 눈.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던 그 동그라미들만 잡아서 다른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젠 어떻게 보이세요? 분리되어 보이지 않나요? 위에 줄과 밑에 줄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은 자동으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자인은 그 자동적으로 해석되는, 우리 시각이 자동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그거를 이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법칙들도 전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자, 다른 거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이 세모가 섞여 있네요. 자, 우리 아까 강조했듯이 비슷한 것끼리 붙어 보이고 가까운 것끼리 또 붙어 보이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세모는 세모끼리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 처음에 봤던 거죠. 점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좀 클로즈업 되긴 했지만 동그라미에서 중간에 세모꼴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체로 인식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는 동그라미 한 줄, 세모 한 줄, 동그라미 한 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로 보면 더 명확하죠. 자, 동그라미가 쭉 이어져 있다가 여기까지는 아마 한 덩어리로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세로줄로 삼각형 디자인이 끼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붙어 보이고 가까운 것끼리는 또 묶여 보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모는 네모끼리 또 보이고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같은 모양, 같은 간격을 쓰지만 컬러만 바꿔도 이런 식으로 돋보이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점 하나로 지금 여러 가지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게슈탈트 형태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디자인이랑 동일하지만, 자, 이 한 부분만 색을 달리 했습니다. 자, 이제는 배경이 있고 이 부분, 컬러로 바꾼 부분은 또 주인공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모 칸 안에 점이 꽉 채워져 있다가 맨 끝에 있는 동그라미만 뿅 하고 나왔더니 이 동그라미만 또 주인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주고, 자, 요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그냥 건드리지 않고 이 동그라미만 빼냈다면, 자, 이번에 오른쪽은 어때요? 이거는 이 위치에 그대로 뒀어요. 자,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왜 떨어져 보이냐면 주변에 있었던 동그라미들을 정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패턴 디자인 할 때도 많이 배웠죠. 주변을 정돈해서 객체를 도드라지게 하려면 여백을 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점들을 제거를 하고 한 개만 남겼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 한 줄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는 두 줄이 있었겠죠. 그리고 프레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 사방에 있는 동그라미 두 줄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개체,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디자인을 그리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개를 정말 고심해서 그리고 최대치로 한번 그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한 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 어떤 동그라미를 추가할 거냐면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했었던 약간의 곡선을 그리는 그런 동그라미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곡선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도 한번 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이어져 보이려면 우리 점선면 아시죠? 점이 쭉 이어지면 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좀 더 가까이 붙이면, 점선이 가까워지면 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선처럼 보이는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뭐 위에 곡선도 있고요. 중간에 직선도 있고 이렇게 돼 보입니다. 자, 이제 연속성의 법칙을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니까, 자, 모양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요 밑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던 자, 요 직선 애들을 잡고요. 색을 바꿔볼게요. 자, 색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아까는 이렇게 더 이어져 보였는데 이번에는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되어 보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이렇게 곡선인 부분만 잡아서 바꿨을 때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인상이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자, 아까 봤었던 형태 한번 볼게요. 아까 봤었던 형태는 우리가 곡선인 것은 곡선끼리 좀 보려고 했었고 직선은 직선으로 나눠 보려고 했어요. 근데 자, 이번에는 컬러를 바꿔서 확실하게 한 거예요. 곡선인 부분과 직선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합니다. 여기에 색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갈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 느낌이라면 이 녹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다 컬러와 이 연속성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점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로 했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것끼리 붙어 보이는 근접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동그라미, 자, 요것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는 동그라미들이 있고요. 자, 옆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근접성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 세 줄을요, 살짝만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요만큼만 하나의 동그라미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만 벌렸는데도 이 덩어리 이렇게 보이죠? 자, 근접성의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요렇게 잡고 떨어뜨렸어요. 이번에는 새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서로 가까운 요소끼리 한 그룹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형태로 느끼는 현상이에요. 나는 그렇게 느끼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야,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영리하게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아까 다시 유사성의 법칙, 어디죠? 유사성의 법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유사성의 법칙 이거 두 개를 같은 선상에 한번 올려놔 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볼게요. 자, 그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들, 이게 같아 보이는 애들끼리는 뭉쳐져 보이는 거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이렇게 뭉쳐 보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삼각형하고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같이 잡아서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컬러를 이렇게 바꿨더니 이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제는
삼각형이랑 동그라미랑 나눠져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색끼리 뭉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테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모양 중요하고 색상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색상이 조금 더 압도적이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색상이 훨씬 더 빠르게 판단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딩 수업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컬러의 배합이 참 중요합니다. 비율도 중요하고요. 자, 우리 좀 이야기가 너무 딴 길로 새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자, 이 패턴화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동그라미 따로 삼각형 따로요 보였죠? 그랬을 때 지금 동그라미 한 줄, 삼각형 한 줄처럼 보였는데 자, 삼각형이랑 동그라미를 같이 잡아서 컬러를 바꿔보면 자,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이 두 개가 어쨌든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나뉘어져 있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세로줄로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도 섞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뭐 이렇게 잡고 컬러를 바꿨을 때 어떻게 보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먼저 보입니다. 색상이 다른 게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백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사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또 해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유사성의 법칙의 일부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하나 깔아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부분에 열심히 어떤 개체를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채워 넣었는데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그림 그리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고 좀 자신감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 열심히 그리셨으면 그 한 개 이쁘게 그린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접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동그라미에다가 그리신 개체들을 동일하게 그냥 쭉 같은 여백으로 이렇게 복제해서 한 화면에 놔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컬러로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색상만 바꿔주셔도 그런 효과들을 좀 굉장히 밀도 높은 효과들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나는 한 개 아니고 두 개 그렸다 하면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겠죠. 디자인하는 사람에게 이 원리는 사람의 눈은 늘 의미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와 간격, 모양의 그런 의도적인 반복만으로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디자인 기초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봤었던 거 있죠? 자, 이 T도 그렇죠. 자,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봤던 것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우리 눈이 작은 시각 정보들을 모아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던 숨은 그림, 이 T를 찾아냈어요. 자, 숨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완성해내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착시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는 순간에 굉장히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의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경험인 거죠. 이 디자인은 경험이고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그 경험을 잘했을 때 그 의도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패턴 디자인에서 여백과 배치의 방법이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디자인은 사람의 눈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해석을 이용하는 일이에요. 게슈탈트 이론은 그 해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시각의 질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 호호 챌린지 2기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감정을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점 하나를 이용해서 선 하나를 이용해서 평온하고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차분하고 어떻게 정적인 감정을 이 점과 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디자인을 해보시면 이 디자인의 원리도 이해하고 앞으로 패턴 디자인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슈탈트 형태 심리학을 기반으로 디자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요. 소호 챌린지 2기에서는 감정의 모양을 이제 점선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실 텐데, 자, 이 과정에서 익힌 반복과 변주, 이 감각은 나중에 세련된 패턴 디자인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나아가서 나의 의도를 보는 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득력 있는 디자인의 힘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작업물 올려주시고 나서 제가 피드백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